자,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창업 로드맵인데,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 아, 제가 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우리 그 노재강 우리 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업 로드맵인데, 여러분들이 저 앞으로 창업을 할 때 어떤 로드맵으로 가져가면 참 좋을까? 이것도 사실은 제 경험을 그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나름대로 좀 정제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20세를 만약 40세면 40세로 이렇게 대체하시면 되고요. 50세면 50세로 대체하시면 돼요. 자, 그 창업하기 전에 인생 로드맵부터 세우자.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 하나 그냥 그 포피도 아니고 원피 이거 하나 가지고 창업하겠다는 사람 참 무모하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 아이템 위주로 해서 아까 STP, 포피, 포엠 그걸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더 크게 보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추진력도 생겨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100명이 같은 반에 일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제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 아이템 때문일까? 아이템은 저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3, 4년 그냥 수입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왜 했지? 내가 창업을 왜 했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까? 이런 옛날에는 난 저 옥스퍼드 박사 나와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잘 나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냐?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회사를 접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창업을 처음 했을 때 어땠냐면 퇴직금이 1억이었고 기부해서 1억 받았고 그래가지고 제약 쪽이었다 보니까 장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폼나게 BI 센터에 한 반 딱 해가지고 연구 그 뭡니까 그 부설 연구소 딱 세우고 여직원 2명 딱 앉혀놓고 앞에 딱 가니까 커피 딱 타주더라고요. 와 사장님 벌써 이렇게 이러니까 그래 커피 마셔. 예. 감사합니다. 마셨어. 매일 와. 예. 갈 때마다 이제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야. 계속 한 2달, 석 달 그러더니 몇 달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인상이 안 좋아요. 불안이 오는 거야. 6개월, 1년 안에 본인은 그냥 매출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요. 제가 해보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주식 같아요. 그 주식할 때 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막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그 뭡니까? 레버리지 높여가지고 신용대출 잔고 받아가지고 막 놓잖아요. 6개월 안에 만약에 뭐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역매매가 돼가지고 완전 손해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은 주식과 같아가지고, 한 5년에서 10년 보고 하면 그 안에는 한 번쯤은 기회가 옵니다. 제가 그 주식을 한 5천만 원을 만약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제 이야기 맞아요. 5천만 넣어놨는데 이게 사자마자 그때부터 2,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딱 진이 빠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2,500만 원을 내가 6개월 동안 다른 설계라도 이거보다 더 많이 벌겠다 해가지고 주식을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본전 생각나니까 팔지도 못하고 손절매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설계해가지고 또 돈을 열심히 번다고 그랬죠. 근데 한 7, 8개월째 또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어. 에이, 이제 맞지 하고 이제 한 9개월 차 될 때도 이제 그때부터 깜무소식을 이제 이거를 잊고 있었어. 근데 1년 후에 딱 보니까 웬 걸요. 그 사이에 한 몇 주 만에 1억이 돼 있다가 다시 2,500만 원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사업이라는 거야. 뭐냐면 파레토 법칙 그대로 이렇게 해요. 1년이면 잠시 오르는 거는 한 달.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안에는 그런 게 한 번 올까 말까 하겠지만 한 5년 정도에서는 그게 몇 번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거는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날까? 그래서 막 매출이 선형, 그 회기 분석 같이 막 선형적으로 쫙 이렇잖아요. 1년 차에는 1억, 2년 차에는 비올해가 2억, 그 다음에 4억, 8억,
12억. 세상에 그런 사업 계획서 어디 있어요? 실제 그래도요. 제가 아는 사업 계획서는요. 1년차에 제로, 2년차 제로, 3년차 뭐 한 1,000만 원, 4년차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쫙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대나무 죽순 자라듯이. 그게 사업 계획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걸 4, 5년을 버텨내려면 결국은 내 인생 플랜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전공이 한 3년 이상씩 했던 게 한 서너 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거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중간 영역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한다면 공부 끝이 아니고요. 창업사관학교 들어오신 것도 그겁니다. 공부가요. 결국은 남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책이 될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브랜드 강의를 한번 하게 됐어요. 한 4년 전에. 제가 뭐 브랜드를 합니까? 교보 가가지고요. 책을 100만 원치 사왔어요. 교보에 가면 브랜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브랜드예요. 그걸 3시간, 4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보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책이 쭉 있으면 일단은 저는 책 제목과 목차를 다 봐요. 거기서 목차를 보면 스토리가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낚인 책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실적을 위해서 만든 책인지. 대체로 보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은 진짜 그냥 어디 짜집기가 하나씩 다 냈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한 그런 교수님 것도 많아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빼놔요. 일보 전진을 다 시켜놓고 그 중에 또 골라요. 그래가지고 산 게 한 100만 원치 샀어요. 그래, 그거를 제가 다 보고 브랜드에 대해서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술, 경영, 브랜드, 전략 이런 데 대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다 봤다 봐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디펜스가 되지.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냥 찌라시 쓴 그 PPT 몇 개 보고 제가 강의를 한다? 가능할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버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인생에 재밌을까요? 맨날 허덕이죠. 그 꼭 곳간에 그 간 빼먹듯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요. 밸류 체인이 뭔지 아십니까? 서플라이어가 책이에요. 그죠? 쟤한테는 책이 쟤한테는 재료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이렇게 저는 욕심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내 비전이 확실하니까 난 언젠가 뜰 텐데 그런 예.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뭐 내가 실력이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어디 가서 강의 하나 달라고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가면 하나 받겠지. 그런데 브랜드가 없어. 왜? 한번 시켜보니까 임팩트가 없는데 그다음 그냥 어줍지 않게 시장에 도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품도 똑같아. 제품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어 시장에 뿌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니까. 그러면 4, 5년은 해야 되는데 자금 압박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빨리 자금을 순환시키려 했어. 그거는 자살입니다. 자살. 4, 5년을 버틸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과 미션이 명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 로드맵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4, 5년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뭐 저한테 창업을 하게 오겠다? 그럼 4, 5년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키우지 그냥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면요. 저도 투자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완성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개 강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학업은 평생 한다고 보시고 거기다 취업은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4, 5년을 버틸 때 나의 능력으로 앵벌이성 뭐 저 같은 경우 설계도 하고요. 액세서리 아까 보셨죠? 그런 거 2, 300만 원 수주받아서 한 거예요. 그 한 달 한 달 버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창업 초기에 뭐든지 받아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밤새가지고. 그런 나날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강의고, 이런 창업 이론 강의고 이렇지만은, 로봇 설계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에서는 저는 그 택시 운전기사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리기사도 해야 된다 봐요. 그 정도의 각오 없이는, 창업을 하면은, 진짜 대충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이라는 건 생계보장, 그리고 공부는 myself MBA. 저는요, 카이스트 MBA나 아니면 이런 데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 왜?
거기 가니까 거기는요,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부도 아주 고급스럽게 해요. 그런데 창업하면 거리가 멀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오히려 지금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이런 데 유학 간 MBA 친구가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와요. 내 플랜이, 인생이 어떤가?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매일 제가 한번 그 제 블로그 보시면은 그걸 제가 이제 익명 처리가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MBA, 유명 MBA 있는 친구들도 고민을 똑같은 고민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좋은 지금 환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 좋은 접점이 있고 현실과의 접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창업사관학교 나오시면 이 캐리어로 해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지금 경험을 쌓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키스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해요. 일단은 시행착오를 해봐야지 키스가 뭔지 알잖아. 수영을 하는데 물을 먹어봐야 알듯이 이론적으로 배워봤자 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하셔도 돼.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부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하면은 결국은 브랜드가 생기는 겁니다. 퍼스트 무버가 생기고 거기 창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한 10년은 돼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자, 오늘 이제 창업 로드맵을 말하면 창업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창업은요, 간접 경험, 학습입니다. 결국은 학습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고 하겠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면은 뭐냐면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도로에 나가 차 한 대, 새 차 부시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좀 돈이 들더라도 2, 300만 들더라도 제대로 운전 습관을 들이면 그다음부터는 차가 어때요? 안 부셔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돈을 안 들이고 안전운전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늦게 가지만 빨리 가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게 경영 학습 능력인데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 똑같아요. 통계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이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능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 그냥 그 라이센스 없이 운전 그냥 한다는 것 같은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 높은지 아니면 전략적 목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셨지만 그 사업 계획서가 제대로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는 오늘하고요, 내일이 달라요. 내일은 또 버전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하나의 여러분들로 말하면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뽑은 이유가 아이템도 보지만 애티튜드를 보고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데가 심사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상하고 애티튜드를 봐요. 그 사람이 프레임이 플렉시블한가. 그리고 공부를 하면 괜히 들어와가 문제 일으키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여기가 무슨 노조 그런 데도 아닌데 막 또 규합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활동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기 사업 계획서를 위해서 이런 능력 8개월에서 10개월을 만들어 나가신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잖아요. 지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단계부터 시작하지만 요 단계가 무시됐다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걸 빨리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 내가 앵벌이를 하든 나쁘게 말하면 앵벌이지만 어디 가서 서비스를 하든 막 물불 안 가리고 어디 가서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 있으면 빚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상품 유통 이런 걸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필요성도 많이 느끼겠지. 그러면서 제품이 이제 개발이 돼가 완제품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이거를 내가 생계형은 접으면서 이렇게 듀얼로 가야 돼요. 아까 옥스포드 나오신 그분은 이런 거 없었어요. 용역 상품 이런 거 전혀 없고 이걸로 그냥 쭉 가다가 자기 돈까지 말아먹고 빚이 1억이 생기고 그냥 표 안 나게 그냥 어디 가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영 능력, 탑다운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플랜도 생기고 그리고 공부를 여기서 막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이거 뭐죠? 창업기, 도읍기, 성장기 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고정비고요. 이게 매출액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손익분기점인데 그 손익분기점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요. BEP를 빨리 당길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도 앞으로 당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정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뭡니까? 왜? 여기는 입주형이니까 사무실 유지비가 안 들잖아요.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니까 어때요? 제품을 이렇게 뒤로 출시를 할 거를 앞으로 좀 출시를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BEP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고 그리고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넥스트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플래닝을 다 하셔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이제 잘 안 팔릴 것 같은 이런 게 한 3, 4년 후에 생기면 그때 또 후속타를 지금부터 또 개발을 해가지고 잘 될 때 개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하나 론칭하고 그러면 여기 골이 생기죠. 그럼 외부에서 보면 그 기업이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쭉쭉 하면 전체적으로 이 산꼭대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성장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장기 성장 곡선. 창업은 와이셔츠 단추를 끼워가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 자금 주요 사이트에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창업 경영 학습을 하셔야 되고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효율적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해요. 안에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프로세서가 폴더별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딜렉토리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프로세서들로 폴더가 다 돼 있고 거기 네이밍 시스템도 다 돼 있어 가지고 저는 지금 그냥 검색하면 메인 매출 같은 게 쫙 다 나오고 그걸 긁어다가 zip 파일로 해가지고 회계사무실을 보내주면 끝이야. 근데 그걸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또 한 사람 둬야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격리 아가씨들을 한 명 두면 로스라는 거지. 그리고 저는 팩스하고 이런 걸 전부 인터넷 팩스로 다 해놨어요. 엠팩스나 이런 걸 외부적으로 보면 팩스가 외부에서 들어왔지만 저는 그 스마트폰 다 확인하고 보낼 때도 외부로 그냥 일반 전화로 나가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또 그 사무실을 지키기 위한 여자가 또 한 명 필요한 거야. 전화 받기 위한. 근데 전화는 하나도 안 와. 창업 초기라서. 그러면서 월급이 몇 천이 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라. 그리고 자세와 매너.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해피세어링에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자세와 매너가 브랜드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성공하시려면 내일 당장 양복을 입고 다니시라. 1년만 양복을 입고 다니면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저도 여러분 때는 예전에 양복을 안 입었어요. 양복이 없었지. 그래서 저는요, 딱 그 이야기 듣고, 그때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에 그 누가 와가지고 그 카이스트에서 했을 때, 그 말이 와닿아요. 양복을 입으면 1년 안에 비즈니스가 생긴다. 그게 왠지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이론을 실천력으로 옮기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 성장 단계에 그 융자자금, 지원자금에 대한 플래닝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계획서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오늘은 프레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 단계에서는 지원자금이라는 거는 마드 파드예요. 90% 이상의 그 전체 사업비의 90%를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원자금에 해당이 돼요. 왜? 그렇잖아요. 4,900만 원 실제로 뭐 다 빼면 한 7천만 원 중에 여러분이 뭐 700만 원 부담하고 뭐 그런 식으로 4,900만 원 그 정도 비율이 되는데 자 볼게요. 지원 자금을 받았을 때 1년차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벤처기업 인정학 부설연구소를 준비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는 정부 출연자금, 왜? 매출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정부 출연자금에 도전해야 돼요. R&D 매칭 펀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메인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뭐냐? 그 나라에서 한 50% 이상, 70% 정도 줄 테니까 너희가 30% 내가 개발해. 그랬을 때 그때 ISO 인증 같은 거를 받고요. 그 다음에 ISO는 요 앞으로 가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이제
댕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녹색 기업 인증이나 이런 걸 이때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캐즘이라 해가지고, 자금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융자 자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융자 보증자금이 여기 이제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진공이나 이쪽에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융자 자금으로 개발을 하면 그건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벤처기업 인정을 받을 때도 1억의 융자를 기부해서 받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받았지만 그걸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재료 쓸 때 그때 썼다가 다시 갚아버리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융자 자금으로 개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99% 망하는데 그 융자 1억 받으면 그거 다 써버리고 망하거든요. 그건 신용불량자 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때 그 정부 출연자금 받을 때 지원자금 받는 시기에 융자로 뭘 했다. 그러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자본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 출연자금 투관. 지금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지만 정부 출연자금 받을 때요. 200, 300% 이상 되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나중에 여기서 그냥 받으라니까 벤처기업 인증 받아가지고 그 부채 비율이 뭐 자본금 있잖아요. 많아봤자 1,000만 원인데 1억을 만약에 벤처기업 인증 받으면서 쓰라 해가지고 그걸 가졌었어. 그 다음에 이때 정작 필요할 때는 융자를 못 받는, 정부 R&D 매칭 펀드, 출연자금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더더욱이나 이때 자금이 막 돌아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고로 묶여 있기도 하고, 그게 회수되는데 뭐 한두 달은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때 이걸 못 받게 돼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융자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3, 4년 후에나 있을 일이고, 지금은 정부 지원자금하고 정부 출연자금, 이걸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신보에 계신 분이 와서는 신보 이야기만 해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요. 기술도 아니고 그쪽은 자기 자금을 받으래. 기부에서는 기부에서 와가 자기께 최고라고 해요. 중진공에서는 자기께 또 최고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작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다 다녀봤기 때문에 취업을 했을 때 그분은 그거밖에 못 봐. 융자자금이 정책자금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메일 오신 거 보면 정책자금 받아드립니다 하는데 제가 그 벤치마킹하러 다 다녀보니까 10이면 9이요. 전부 다 융자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요. 갚아야 되는 돈. 그런데 저는 그게 정책자금으로서 초기 기업한테는 절대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사관학교 7천만 받는 거는 지원자금입니다. 제대로 이걸 끼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 창업을 하는데 신보 가가지고 융자 받으면 될까? 안 돼요. 받으면요. 그걸 다 갖고 다시 기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신보로 한번 발을 담궈 놓으면 일반 소상공인의 기술력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기보로 가가지고 벤처기업 인정받으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 원, 1억 정도 디파짓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투자 자금인데 스타 기업 지정 받으면서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 정도 되는데 이런 생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뭐 기대해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멀티플레이어로서 다양한 경험과 인생 로드맵에서 인생을 2배로 살아야 돼요. 항상 창업을 하시면 공부 끝이 아니고 공부도 하면 셀프 MBA를 하면서 창업 스쿨도 열심히 여기만 다니지 마시고 창업 스쿨 시간 되면 다 다니세요. 다 다니면서 보시고 그러면서 뭐죠? 생계 아르바이트 뭐 하든 막 그러니까 해야 돼. 하면서 인생을 2배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서 고생하자. 역경이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력 쌓는 거지 성공 지금 프로세스에서가 초반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1년 안에 승부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5년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프레임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한 4가지 했죠. 4가지 했고, 이제 사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물건을 이걸 파는 게, 물건을 팔까? 아니에요. 욕구를 파는 거예요, 욕구를.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하는 게 달라요. 근데 제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걸 강의를 했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매슬로우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 근데 매슬로우 욕구 7단계도 있어요. 매슬로우가 욕구 5단계에다가 또 2개를 더 추가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지 맘대로 하나 또 빼가지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논문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인간의 욕구 5단계는 이거야. 기본 욕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 그걸 의식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불편하고 자동차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고 건강 그렇죠. 그런 거예요. 기본 욕구가 뭐냐면 생존과 관련된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신비감이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근데 눈으로 보는 게 90%예요. 그래서 그런 쾌락적인 부분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감이 뭐냐면 웰빙이에요. 건강. 그래서 건강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이 뭐냐면 관심을 받고 싶어. 누군가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할리 호그 그 족들 보면 다 그 비싼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 돌아다니잖아요. 다 그 그룹 내에서 뭔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존중감. 존중감이 뭐죠? 내가 어디 가서縄張り한번 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과시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자동차를 보니까 명품 차들은 그걸 다 만족시켜줘. 근데 현대자동차는縄張り과시가 될까? 대부분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거 레이어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부터 스팬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고급차라는 이미지로 가려면 밑에가 BMW 3 시리즈하고 뭐죠? 액센트하고 같은 급 크기인데도 액센트는 1000만 원대고 BMW 3 시리즈는 4000만 원대잖아요. 그 차이가 브랜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나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뭐 인피니티, 렉서스 이런 게 다 다른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인데 이원화 정책인데 결국은 그래요. 이 현대자동차가 이런 걸 만족을 시켜줘야지 결국은 고급차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몽구 회장이 조금은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죠? 문화 경영 하는데 이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음식점 그 수지에 제가 음식점에 한 마음에 들어가 가는 데가 있는데 뜰사랑인데 여기 볼까요? 한번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음식점이 잘 되는데 여기는 가봤더니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이 얼마냐? 이걸 먹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4, 5만 원 먹은 것 같아. 근데 가격이 14,000원.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에서 경제적 돈의 욕구가 해결이 돼. 두 번째가 뭐죠? 아까 쾌락이죠. 실내 재미. 요거죠. 요 뭐 음식을 해 먹는 게 있어요. 여기 된장, 막된장 뭐 갖다 줘가지고 끓여 먹게 만들어져요. 또 재미가 있어. 여기 뒤에 가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거내도 있어. 그죠? 세 번째가 뭐죠? 건강이에요. 건강. 나올 때 이 먹었던 걸 다 팔아요. 얼마나 자신감 있으면. 또 들어갈 때 보면 장독대에 직접 담고 있어. 근데 또 요 뒤쪽에 가면 밭이 있어가지고 밭에 있는 걸 담아가지고 음식으로 내놓고 건강에 신뢰가 생기지. 네 번째가 뭐죠?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갔더니 내가 주인같이 대하죠. 관심도 받고. 다섯째가 또 말 한마디 하면 제깍제깍 와서 관심을 다 만족시켜. 그냥 이 집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인간의 욕구 5가지를 만족시켜 주느냐. 그게 좋은 제품이에요. 망할 이유가 적게 만든 제품이 그게 성공할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5년을 버틸 수 있는 플래닝이 성공의 또 다른 이유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프레임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프레임이 여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몸을 얻을 것인가 마음을 똑같은 말이에요. 춘추 전국시대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이제 70여 명 장수를 모았는데 이제 장수 중에 누가 불이 꺼지니까 그 애첩한테 뽀뽀를 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애첩이 절개를 증명하고자 그 장수의 각근을 끊어가지고 왕한테 바쳤어요. 그랬을 때 왕이 뭐라고 대응을 했을까?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질문. 이야,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장수들 모두 각근을 끊어주기 바라. 20년 후에 그 적병이 그 왕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장수가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했어요. 이게 경영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사업은 사랑을 실천한다는데 리더십은요,
뭐 알코올 리더십 해가지고 그냥 술 마시면서 내 믿나 이러면서 난 네 책임질게 하고 뭐 옛날이에요, 옛날. 그리고 나는 네보다 정보가 많잖아. 내만 믿어 하면서 내 뭐 하나 줄게. 이런 옛날이에요, 옛날. 네이버 지식인 물어봐. 그 사람보다 많이 알아.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내 자신 중에 가장 내가 아끼는 거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는요. 옛날의 내가 뿌려놨던 게 지금의 나예요. 내가 연봉이 100만 원이면 옛날에 뿌려놨던 게 지금 100만 원을 결정하고 있다니까. 그 작은 차이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느냐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를 주면 10개의 기금으로 주면 그 사람은 지금의 나는요. 1000만 원, 1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단지 사업 아이템 하나로 성공하겠다? No. 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덕이라고 동양에서는 그래요. 얻을 덕자의 마음 심자의 베풀 덕이에요.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 덕은요 리더십이 없다. 내가 사랑을 실천을 못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못 얻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덕이라는 게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비자가 말했고요. 통치술 제왕학의 창시자예요. 한나라에 그 침입한 이유가 한비자 때문에, 한비자를 얻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과 배려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진심인데 정심으로 했네요. 정심으로 했는데 좀 말되네. 그죠? 진심으로 준비한 걸 세상에 온이원,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주는 겁니다.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를. 그걸 선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승의 날 남들 줄 때 같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스승이 원하는 걸 잘 찾아가 그냥 돈이 싸든 비싸든 그냥 그걸 주면 선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세상에 제공하는 게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만든다 생각하고 만드는 게 성공 요건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은 선물이다. 세상에 대한 선물이라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또 프레임 하나 가지셨죠? 제품은 선물이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이거야. 단지 덜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사람이 꽃이 되었다. 관심과 배려가 뭐죠? 밸류에이션이죠. 관심은 뭐죠? 외부 환경. 배려는 내부 역량이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밸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 쪽도 저희 해피세어링에서 하는데 그거야. 내가 똑똑해서 관심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 제품이 잘나서 잘 팔린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는 내가 S대 들어가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저는 중고등부에 학생들 티칭을 하는데 비즈니스 티칭을 하는데 그래. 너는 왜 공부해 뭐 할 거냐? 저는요 S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게 부모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나 자소서에도 절박함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관심을 받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원리를 제품에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도 관심을 받으면 가치가 생기는 거지 내가 가치가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세요.